자, 가봅시다. 다음 작품 말업 순청산이었고 순청산이요. 태역 순유수보다 값없이 상품으로 남자 다시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인자 없음 영월이다. 이분의 병 없음 이름이 분별 없이 늘거리다. 오케이. 이 작품도 최소한 별 2개 정도까지는 선생님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물론 그 뒤에 있는 10년의 경향은 별이 5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면 별이 엄청 안 치는 게 없어서 좀 멋지게 하긴 한데 어쩔 수 있나 뭐 다 중요한 걸. 중요한 것만 꼽아서 내놓은 책이니까 그렇지. 자, 일단은 찬수라고 봅시다. 말이 없는 청산이고요. 그리고 태가 없는 유수. 자, 청산은 뭐 맑은 산입니다. 근데 산이 말을 할 리는 없지요. 뭔가 따발따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태자는요, 꾸민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자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꿈이 없는 거야. 즉, 자,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청산과 유수는 뭐의 대유법일까? 청산은 맑은 산이고 푸른 산이고 유수는 흐르는 물이야. 산과 물 뭐야 그러죠? 자연이지 자연. 즉 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연은 일부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말하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을 일부러 억지로 꾸미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지. 중장도 마찬가지야. 값이 없는 청풍이고, 아이고 오늘 다 이렇게 오늘 유통기한이 다 끝나는 날들이 좀 버텨보자. 자, 값이 청풍이고 임자 없는 명월이래요. 청풍은 맑은 바람, 명월은 밝은 달입니다. 바람과 달이네요. 근데 값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너 달 봤어? 200원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또 님자 없는, 뭐냐면 임자가 없다는 뜻, 즉 주인이 없다는 뜻이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자연이라는 뜻일 거야. 즉 얘도 마찬가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무슨 표현법으로? A하는 B, C하는 D, E하는 F, G하는 H. 대꾸법, 그렇지. 대꾸법을 통해서 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중에, 그럼 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는 이퀄 자연지.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래요. 자, 병 없는 이 몸이랍니다. 자, 파라펜 들어서 해석잘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그럼 이때 말하는 이 병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정말로 아픈 거야? 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자연 속에서 아픔 없이 늙어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제의식이 자연 친화인 건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이때 병은 암에 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거나 뭐 이런 걸까? 코로나에 안 걸릴 그런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뭘까요? 자연에 대비되는 속성을 생각해봐. 속세를 지향하는 가치니까 이거 뭐래요? 부, 명예 등과 같은 속세적 가치를 지향하는 마음을 병이라고 표현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 아니라 이 병은 청산, 유수, 청풍, 명월과 대비되는 소재라고요. 그럼 이 작품도 대비적 소재가 등장한 거잖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숨어있지 지금 이게? 잘 끄집어내세요. 병이 없이 살고 싶다는 얘기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지향하는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작품 10년을 경영하여로 넘어갑시다. 자, 다 읽었으니까 다시 또 미소로 돌아갔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고싱! 다들 잘 읽는다. 좋아요. 자, 지금 보면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10년을 경영했대요. 10년을 경영했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경영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돈도 벌고 그치? 했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삼간을 지원했대요. 이때 초려삼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직역하면 초가집, 그러니까 방 3칸짜리 초가집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초려상가는 일반적으로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야? 양반이거든요.
양반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런 느낌이랄까. 대통령이 반지하에 산다? 이런 느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라고 생각하고 기와집에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와집은 양반의 일반적인 삶의 터전. 근데 초래상관을 썼다라는 거는 자신이 뭐 하겠다? 안, 빈, 나, 도 하겠다라는 걸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로 거기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됐죠? 오케이. 국회의원들이 가끔 시의성으로 그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겠다면서 지하철 타보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아무튼 초래상관을 지었대요. 그러면 3칸짜리 방이니까 방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3칸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사는데 이때 나 어떻게 살 거냐면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겠대요. 방이 3칸이니까, 그치? 내가 한 칸 살고요. 그 다음에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맑은 바람이지. 오케이? 맑은 바람 한 칸을 맡겨두고 마지막으로 강사는 들일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겠대요. 방이 3칸짜리 좁은 집이라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강하고 이거 빨간색으로 강하고 산은 옆에 둘러주겠대요. 그림으로 모든 게 해결됐죠? 화자는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연 친화요. 어려운 작품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자연 친화적 삶의 속성을 말하고 싶을 때 이 작품에 그냥 뜻하니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려운 작품 안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는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말이야 어디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에 살아. 근데 그 집을 내가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작품은 그 표현법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달이랑 바람이랑 강과 산을 내 옆에 각각 배치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신한 혹은 다른 말로는 개성적인 발상 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참신한 발상이고 개성적인 발상이다. 왜냐?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케이? 자연이 내 옆에 배치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참신한 표현, 이런 식으로 발상 혹은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 단어를 꼭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것과 유사한 표현법들을 드러낸 또 작품을 찾아라라는 작품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 참고로 이런 식의 표현을 참고로 주객이 전도됐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건 참고로 주객 전도까지 가긴 좀 어렵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의 입장이 서로 뒤바뀐 상태를 주객 전도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요 정도 단어까지는 좀 머릿속에 지어봐 넣어줬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10년을 경영하여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주제가 조금 미묘하게 바뀔 겁니다. 주제가 바뀌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무리 마지막에 해도 지우는 건 깨끗하게.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지 않냐? 더러운 칠판에다 막 쓰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냐? 나만 그래? 요즘에도 칠판을 쓰긴 쓰지, 학교에서. 여전히. 그 칠판 청소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 보드마커. 보드마카로 하기도 하고 칠판을 쓰는 경우에는 요즘도 혹시 그 드르륵 돌려가지고 털어주는 기계 있어? 네, 이거 초등학교 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어? 아직도 그게 아직도 있다고? 그거 아직도 써? 맞아요.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 나도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겠지? 야, 우리 때 있던 거랑 똑같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약간 니들은 근데 학교 바닥에서 그 나무마루 겪어본 적은 없을 거야, 최소한. 아니 나오면 나무마루야? 그럼 밑에 왁스 칠하고 걸레질해? 아니 뭐 니들 그런 거 직접 하진 않는 거지. 저희 그러면. 쓰레바퀴만 저희가 물걸레 물걸레질을 한다고? 나무마루 한다고? 너무 다 울지 않아. 나무에다가 물걸레 칠을 한다고? 나무 무늬로 생겨먹은 타일 아닐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나오면 진짜 나무야? 쓰레바퀴만. 그 집안만 해?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나 보다. 우리 때는 모든 게 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옆에 주번 당번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집에서 심지어 왁스도 우리가 사와야 돼. 그 나무에 바르는 코팅제 있잖아, 왁스 꾸덕꾸덕한 거. 그거 막 발라가지고 막 문지르면 얘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광택 내고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 다 했었어. 그래서 참고로 광택 내고 막 내다가 이제 가시 찔리고 막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었는데 요즘엔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설마. 화장실 청소 니들이 하니 아직도? 벌 청소. 벌 청소 같은 거 한다?
야 날라리 학교는 공부를 안 해요. 무슨 야 청소하는 게 무슨 날라리 학교야. 또 담배 피면은 청소하잖아요. 담배 피도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래? 지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청소 따로 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벌 청소는 아마 화장실 청소. 얘들아 그건 일부러 하는 거겠지.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그래. 아니 선생님 참고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 보지. 선생님은 참고로 놀랍게도 국민학교라는 데를 선생님이 4학년 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럼 약 70년 초반. 에이 그 정도까지는 70년대 초반이라 너무 멀어. 거기까지 안 가. 80년대야. 어? 아니 80년대. 그 태어나신 연도가. 태어난 연도가 80년대라고요. 80이에요, 선생님. 근데 국민학교였어요. 있었지 그 당시에도. 있을 수도 있어. 방금 말했잖아. 선생님 지금 4학년 때 바뀌었다고요. 아 정확하게는 88년도 이후니까 제 선생님이 8살 이후 7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 그래서 선생님 참고로 친구들이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이 80년생이거든. 선생님 친구 중에 76년생도 있어요. 네? 어쩌?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79들이랑 친구야. 선생님 친구는 다 79야. 대학교 친구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몇 수 한 거야? 3수를 한 거야. 3수에서 들어오면 나랑 동기니까 반말 까는 거지. 사회에서 4살 차이면 형님이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족보가 좀 꼬여있는 그런 상태. 우리 아빠도 71년생 빠르냐 70 근데 선배가 6.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생일이 11월 달인데 요즘에 그 빠른 느린 그런 거 없지, 그지? 요즘에는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 근데 선생님 때는 빠른이 있었어. 앞에 80 하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냐? 니들이 몇 년생이지? 2006년? 6년. 그러니까 너희들 06으로 시작하는 거지? 네. 쉣. 와이프가 함부로 이거 까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끄럽다고. 아무튼 간에 아저씨 너무 아저씨 같다고.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때는 이 독사기의 성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입학통지서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독사가. 그러니까 1월 30일처럼 보였던 거지. 그리고 1월 30일이면 2월 전이니까 빠른으로 79년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 선생님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아빠 손 잡고 이제 딱 그날이 유치원 이제 알아보고 유치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아빠 손 잡고 나가는 타이밍인데 관고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입학통지서가 나왔대요. 애 유치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입학통지서 나왔잖아. 뭐지 하면서 그냥 가족회의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학교를 보내볼까 아니면 그냥 갈까 미룰까. 근데 결론은 학교 그냥 빨리 보내는 게 좋다. 조기 교육 열풍 그런 것도 있는데 1월 11월생인데 1월생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학교를 가버렸다고.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은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선생님이 1학년 때 조교 생활을 했거든. 그 조교 보조라고 해야지. 장학금 보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2학년들이 딱 올라오자마자 2학년들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2학년이 되고 1학년들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신입생들이 80년생이겠지. 근데 리스트를 봤어. 생년월일만 11월 달에 아무도 없어. 내 후배 중에 나보다 어린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구부학번 중에 나보다 후배 없고. 되게 꼬여있는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아무튼 그 덕분에 고생도 많이 했죠. 친구들은 최소한 유치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알고 들어오잖아. 그치? 곱셈도 최소한 덧셈, 뺄셈, 곱셈도 또 사칭연산은 배우고 오잖아. 그래.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학교에 들어간 거야. 나도 기억니은 디블리움은 몰랐던 거야. 진짜로? 그럴 리가. 덧셈 아무튼 뺄셈은 간에. 기억니은 디블리움. 딴 얘기 그만하고 오늘 이 작품까지 꼭 마무리 지어야 돼. 자, 황진이의 작품. 아무튼 선생님 고생이 많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황진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황진이 처음 듣는 사람 절대 아니죠? 오케이? 그 조선시대 유명한 뭐라고? 기생. 계집이 하는 기생. 계집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임? 뭐 파는 걸로 알고. 몸 파는 건 창녀고요. 기생이랑 기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술 접대원이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술도 따라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이런 사람들.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이거야. 쌤이 지금 왜 황진이에서 그 기생에서 멈췄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 향유층의 확대. 이 얘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시조라는 건 맨 처음 지어지긴 시절이 고려 때부터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글짓기 작문 능력이 좀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잖아. 오케이? 즉흥적인 글짓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조라고 하는 것들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요. 그럼 이 양반들이 보통 뭐에 대해서 노래했을까? 자신들의 이상향을 노래했다고 생각하면 돼.
양반들의 젊었을 때 이상향은 출세하는 거.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했었지? 유교 이념들이 중요했어요. 충, 지조, 절개. 우리 앞에서 많이 봤잖아. 그리고 은퇴한 뒤에 유토피아는 이제 속세적 가치는 다 이뤘으니 어디로 가고 싶어해? 자연 가고 싶어하잖아. 차연치나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그 말이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놈의 양반들이 놀 때 혼자 놀질 않아. 누굴 데리고 놀아? 기생들을 데리고 놀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가 기생으로 확대되는 거야. 근데 이때 기생들은 양반들은 고위층의 남성들이고 기생층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하류층의 여성이지. 지금은 아이유를 하류층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케이,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니까. 근데 연예인이라고 친다면 이쪽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어떤 뭐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폭이 넓어진 거야. 다만 기생들이 설마 이런 노래를 했겠니? 내용은 주로 사랑에 대한 노래를 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상대적으로 양반의 시조에는 상대적으로 한자어나 관념적인, 그치? 한자어의 표현이나 관념적인 어휘들이 많았어. 뭐 아까 우리 다정과 같으면 일지춘심 막 이런 어려운 말 쓰고요, 그치? 아니면 뭐 유교적 이념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얘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말 표현을 많이 쓰고 음성 상징어를 본격적으로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해. 즉 작품의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케이?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해 놓으시고, 참고로 요거 말 나온 김에 마저 완성시켜 드릴게요. 기생들도 할 줄 알면 자 우리도 하자. 니들 노래 그게 무슨 니들 전유물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평민들까지 끼어들게 돼. 그래서 모든 계층의 노래가 시조가 되는 거야. 이때 평민들은 노래를 어떻게 한다? 그냥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슈퍼마켓 갔다가 물건 안 사고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는 노래. 그런 노래야, 내려의 종이. 길 가다가 슬리퍼 잃어버린 노래. 우리 남편이 아파서 닭죽 해주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나온다고요. 더 이상 이런 노래 막 매이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렇지? 뭔가 꾸며낸, 뭔가 인위적인 작품을 내용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또 과장과 해악이 두드러져. 더 이상 틀에 구애받는 걸 싫어해. 틀에 구애받는 걸 싫어하니까 이 둘의 공통점, 얘들이 서로 어울려 놀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시조를 지었잖아, 그치?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시조가 나오는 거야? 사설 시조가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작품의 내용이 긴 거, 여러분들 뒤에서 본 적도 있었을 거고, 아마 2학년 때 시험 범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될 겁니다 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 중에서 독보적이라고 해도 될까? 될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 치고 황진이가 안 궁금한 사람은 없다 라고 선생님 단언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나? 기본적인 센스가 장난이 아니거든.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작 중에 하나, 동지딸 기나긴 한번 볼게요. 자, 가봅시다. 동지가 무슨 날이에요? 선생님, 동지는 밤이 제일 밤이, 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야. 그렇지? 그냥 편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상대적으로라고 표현했어. 밤이 이렇게 길어. 오케이? 동짓날에 기나긴 밤을 어떻게 해야겠대요? 밤이라는 시간을 허리를 버혀내요. 버이라는 얘기는 잘라낸다는 뜻이야. 중간에 싹둑 터트려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내서 어떻게 한다고? 춘풍 입을 날에 여기다 쓸게요. 서리 넣었다가. 그게 뭐에 놨다는 얘기야? 밤에 시간을 잘라서 이불 아래 잘 키핑해 놓겠다고요. 잘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언제? 어른님 오신 날 밤. 어른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그러면 어른님은 무슨 날이지? 아니, 어른님이 뭐 하는 사람일까? 어른님. 선생님 참고로 아까 얼다랑 괴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했지? 사랑하다. 그럼 어른님은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의미겠지. 이어적기니까 이런 거야. 참고로 여기서 괴다는 상대적으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뭐 그 선생님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보고 괴다라고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또 얼다라고 하는 건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거 어른님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괴혼님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제 뭐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거고. 아무튼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그걸 어떻게 하겠다? 구비 별이라.
자, 개념을 잘 봐야 돼. 동지 때는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이때의 밤은 특징이 뭐일까? 님이 지금 없는 거잖아. 외로움의 시간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어른이 오신 날 밤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따져볼게. 사랑하는 님이 온 날 밤은 님과 함께 지내는 이날 오늘 밤은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까? 짧게 느껴질까? 짧게 느껴지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럼 이때 요 지겨움의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함께 더 즐기고 싶다고 말한 거 아닌가? 오케이? 이거는 님이 계시는 밤이기 때문에. 즉 이 작품은 밤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멋대로 잘라내고 키핑했다가 펴기까지 하고 있지. 자, 밤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밤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지 멋대로 이렇게 굴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대주법. 다시 한번. 시간은 만질 수가 없어요. 추상적 추상적 관념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오케이. 관념 대상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 대상의 구체화. 관념도 똑같았어요. 맞아 같은 말이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그치? 만질 수 없는 대상인 밤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는 요 세 군데 나타난다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밤이라는 시간.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도 이 개념 자체가 발상이 되게 참신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없는 밤은 외롭고 길기만 해요. 대신 당신이 오면 나는 시간 짧게 느껴질 테니 그걸 잘라서 붙이고 싶은 거죠, 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확인. 가래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서리서리랑 고비고비를 따로 여기 써놨습니다. 요거 왜 썼을까요? 음성 상징어. 가 아니라 음성 상징어. 우리말로 된 음성상징어들을 사용됐다. 양반들의 시조에서는 서리서리 고비고비 이런 단어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참고로 이 구비구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는 음성상징어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해 놓고, 이거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법이 들어갔을 때 따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아름다운 우리말에 사용된 시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무조건.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기생들의 특징이 자주 등장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름다운 우리말과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뛰어난 표현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 황진이는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경덕이라고 하는 양반과의 교제로도 되게 유명했었고요. 약간 이효리 같은 개념이라고 볼까? 그 이효리 노래 중에 10minut이라고 있잖아. 10분이면 누구든지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 황진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자신감으로 유혹하는 노래도 여러 가지 있고 되게 많아요, 작품들이. 황진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학생활에 결코 그냥 건너뛰어지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황진이라는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먼저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는 쭉쭉쭉 한번 넘어가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네. 궁금한 게 네. 구비구비는 선생님에 따라 음성 상징어가 네. 안 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시험 볼 때 보기에 나오는 시조는 따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로 질문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안 들지 않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도 않으실 거야.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교재마다 설명이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라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선생님 누차 말하잖아. 학교 선생님이 말을 따라가면 되는 거다. 오케이? 너희들이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이 녀석은 음성상징어 아니요라고 말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따라가세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뭐랄까 표준화된 내용을 배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할게. 자, 잠깐만 짐 싸면서 들으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새로운 교재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와칭 310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지? 학력평가 3개년 교재가 있습니다. 엉뚱한 다른 학력과 하지 말고 1학년과 하셔야 돼요. 요 교재 와칭 310 준비해서 가져오시고 미리 지금 바로 가서 구매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다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들어가시고 바이바이. 네, 고생하셨어요. 네.